반갑습니다, 여러분. 미스터 고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광활한 공간에 스플라인을 배치할 때 배치되어 있는 액터의 높낮이에 맞게 자동으로 높낮이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배웠던 블루프린트를 복제를 해주고요. 블루프린트를 다시 배치하고 메쉬를 적용해주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들어서 복제된 거 말고 기존에 있었던 거, 이거를 이름을 바꿔줄게요. 이름은 bp snap to actor 9로 해주겠습니다. 해당 블루프린트를 열어주고요.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에서 새로운 노드를 하나 배워볼게요. 이쪽 빈 공간에 우클릭을 하고 라인 트레이스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라인 트레이스와 그 아래 멀티 라인 트레이스가 3개씩 보이게 되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멀티 라인 트레이스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 기본 라인 트레이스에서 by 채널이랑 for object 이 두 개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먼저 라인 트레이스 by 채널 노드를 배치해 볼게요. 설명을 보면 지정한 선을 따라 콜리전 트레이스를 수행하고 발생한 첫 번째 블로킹 히트를 반환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모르고 보면 좀 설명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자에서 이렇게 레이저를 쏘고 있습니다. 이 레이저는 벽에 닿아서 빨간색 이렇게 네모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는 캐릭터를 맞춰볼게요. 그럼 이번에도 레이저에 맞은 부분이 빨간색 박스로 작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빨간색 박스 부분을 통해서 여러 정보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위치 정보를 사용해 줄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고 난 후에 그 뒤쪽은 초록색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단일 트레이스이기 때문에 첫 번째 충돌 정보만 알아낼 수 있고 아까 잠깐 봤던 멀티 라인 트레이스는 여러 충돌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추후에 다뤄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저희는 이렇게 라인 트레이스를 통해서 스플라인의 위, 아래로 어떤 물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해당 위치로 스플라인을 옮겨줄 거예요. 지형 지물이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서 위치 정보를 얻고요.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 블루프린트를 미리 살펴보면 라인 트레이스를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생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트 처리가 되는 시점에 위치 정보를 가져와서 해당 위치에 포인트들의 위치를 설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히트가 되는 이 부분들 있죠. 빨간색 네모로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의 위치 정보를 활용해서 스플라인의 위치 정보를 설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 금방 만들어 볼게요. 조금 전에 보셨던 라인 트레이스는 어떠한 선을 시작 지점에서부터 끝 지점까지 쭉 쏘게 될 텐데요. 이 기준을 먼저 잡아줄게요. 대부분 레벨 제작을 할 때 랜드스케이프를 배치하고 랜드스케이프 위에 다양한 액터를 배치하게 될 건데요. 라인 트레이스를 위에서 아래로 쐈을 때 가장 위에 있는 게 첫 번째로 받겠죠. 그래서 스타트 지점을 포인트의 위쪽에서 쏘고 끝나는 지점을 포인트의 아래 어느 지점으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럼 기준이 되는 스플라인의 위치를 먼저 구해줄게요. 스플라인을 가져와 주고 스플라인에서 get location at spline points 이 노드를 통해서 위치값을 가져올게요. 스페이스 정보를 월드 기준으로 변경을 해줄게요. 그리고 어떤 포인트에 정보를 가져올지는 이 포인트 인덱스인데 포인트 인덱스가 여러 개 있으니까 for loop를 통해서 정해주겠습니다. 그리고 last 인덱스에 몇 번 반복하는지는 포인트 개수만큼만 반복해주면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스플라인에서 get number of spline points 노드를 통해서 스플라인의 개수만큼 반복시켜 줄게요. 그리고 이쪽 return value에 있는 값을 start로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면 각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당 위치에 라인 트레이스를 쏠 거예요. 이번에는 위에서 아래로 가는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잠시 노드를 끊고 Z축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플로트 값을 벡터 값으로 변경해 주기 위해서 이 스타트와 엔드 쪽에 메이크 벡터를 한 개씩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X축과 Y축은 중요하지 않으니 그대로 연결을 해주고, Z축은 수치를 올려주거나 낮춰줘서 라인의 시작점과 종료 지점을 설정해 줄 겁니다. 이쪽에는 더해주고요. 그리고 이쪽엔 빼주겠습니다. 일단 각 지점에다가 3000씩 더해주고 빼줄게요. 그러면은 6000 정도의 길이가 되는 라인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라인 트레이스를 잠시 보시면은 이쪽 아래에 Draw Debug Type이라고 있어요. 이 라인이 생기긴 하는데 게임 플레이에서는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논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 노드를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 논을 For Duration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아래쪽에 화살표를 누르면 트레이스의 색깔과 그리고 시간도 조절할 수 있어요. 일단 이 부분은 기본값으로 둘게요. 그리고 나서 for loop를 트레이스에 연결해주고 스크립트를 연결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컴플리트가 되면은 아래로 연결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살짝 움직여볼까요? 제가 3000이라 300으로 해놨네요. 죄송합니다. 3000으로 수정해서 같이 보면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라인이 생기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동을 해보면 이렇게 메쉬 위로 라인 트레이스가 히트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메쉬 위로 빨간색 네모가 생기고 있고요. 뚫어서 보면 아래쪽으로도 쭉 생성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해당 분류 포인트가 지형 지문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걸 해줄게요. 다시 한번 블루 포인트로 돌아가서요. 라인 트레이스 이후에 스플라인을 한 번 더 배치를 해주고, 이번에는 set location as spline 포인트를 통해서 스플라인 포인트의 위치값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연결을 해주고 포인트의 인덱스는 아까 for loop에서 사용했던 이 인덱스로 연결해 줄게요. 그 다음 보면 이 스플라인의 위치를 이 set을 통해서 설정을 해줄 건데, 이 위치값을 가져오려면은 저희 아까 이 부딪혔던 네모 박스가 생긴 이 위치로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라인 트레이스에서 히트 지점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 아웃 힛 부분을 우클릭해서 보면 구조체 핀 분할이 있습니다. 얘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라인 트레이스를 통해 히트되었을 때 이러한 정보들을 저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로케이션, 이 값을 가지고 올 건데, 이 상태에서 가져오면 노드가 너무 커서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다시 재결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웃 힛 부분을 끌어와서 가장 하단에 보면 브릭 힛 리절트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 줄게요. 그럼 저희가 방금 전에 이 아웃 힛을 분할해 준 것을 이쪽으로 표현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쪽에서 로케이션 부분만 연결을 해주고 접어주겠습니다. 그럼 방금 전보다는 공간을 많이 사용하지 않게 되었어요. 컴파일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여기 set location spline 포인트도 월드로 변경해 줄게요. 그리고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인트 부분이 라인 트레이스 상 가장 상단에 있는 메쉬로 위치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번에는 내가 참고하고 싶지 않은 메쉬를 좀 제외시켜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스태틱 메쉬를 좀 참고하고 싶지 않아 하면 얘를 빼서 그 아래에 있는 스태틱 메쉬를 참고해서 위치값이 변경되게 해보겠습니다. 다시 블루 포인트로 돌아와서 라인 트레이스 부분을 볼게요. 라인 트레이스 부분을 보면 이쪽에 actors to ignore 이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무시할 액터를 이쪽에 알려주면 해당 액터를 라인 트레이스가 무시하고 히트 결과를 알려줘요. 이 배열을 변수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름은 그대로 actor to ignore 이라고 해주고요. 인스턴스 편집 기능을 켜주겠습니다.
그리고 컴파일하고 한번 볼게요. 그럼 해당 블루프린트에 actors to ignore 변수가 생긴 걸 볼 수 있고요. 엘리먼트를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스포일드를 활용해서 무시하고 싶은 액터를 클릭해 줄게요. 그럼 저희가 선택한 액터는 무시하게 됩니다. 한 번 더 추가하고 볼까요? 이번에는 이 스피어를 한번 무시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스피어를 따라서 포인트가 올라가는데 스피어도 무시하면 이런 식으로 가장 하단에 있는 액터를 제외하고 이렇게 포인트가 정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일단 이렇게 라인 트레이스를 통해서 라인상의 액터를 확인하고 해당 액터 위에 다시 스플라인 포인트를 세팅하는 것까지는 배웠습니다. 근데 아직 조금 어색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울퉁불퉁한 곳이 있을 경우 중간에 있는 포인트를 지워주게 되면 이쪽 포인트 기준이랑 이쪽 포인트 기준으로 세그먼트 상의 액터가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뚫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도 조금 이따가 처리해 주겠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랜드스케이프에만 적용되게 해볼게요. 아무래도 랜드스케이프 위에 수많은 액터들이 배치가 될 거예요. 풀이나 바위, 작은 풀앞들부터 도로나 펜슬, 건물 등 다양한 액터들이 배치된 가운데 저희가 일일이 모든 액터를 선택해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랜드스케이프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시하고 배치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랜드스케이프를 배치해주기 위해서 새로운 레벨을 하나 만들어줄게요. 컨트롤 N 눌러서 베이징 레벨로 만들어주겠습니다. 기본 바닥에 깔려있는 이 플로어는 지워주고요. Shift 2번 눌러서 랜드스케이프 모드로 변경해줄게요. 테스트 용도니까 랜드스케이프의 크기는 그냥 기본으로 해주고요. 머티리얼은 새로 만들어줄 필요 없이 엔진 자체에서 제공하는 머티리얼을 사용하겠습니다. 머티리얼 쪽에 m_프로그리드라고 검색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생성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저희가 봐왔던 기본 그리드 모양의 머티리얼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아주 간단하게만 스컬프팅 해줄게요. 너무 높진 않고 살짝 언덕이 있고 그리고 파이게 해주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주고 다시 돌아갈게요. 일단 저장을 해주고요. 편하게 이름 지어주시고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레벨에 배치했었던 블루프린트를 가져오겠습니다. 블루프린트를 컨트롤 C 해주고 조금 전에 만났던 레벨 다시 한 번 더 배치를 해줄게요. 그리고 간단하게 스태틱 메시도 배치해주겠습니다. 그냥 쉐이프의 큐브를 가져와서 일정한 크기로 배치를 해줄게요. 저희가 만들었던 블루프린트를 보면 아직까지는 이 스태틱 메시랑 랜드스케이프랑 구분하지 않고 모든 곳을 참고해서 스플라인의 위치가 조정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랜드스케이프만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블루프린트로 돌아가서 방금 만들었던 이 노드를 전체를 선택하고 코멘트를 달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위로 빼줄게요. 그리고 방금 만들었던 노드들을 전체를 복제해 주겠습니다. 컨스트럭션을 이쪽으로 옮겨주고요. 그리고 컴플리트드도 이쪽으로 연결해 주겠습니다. 다른 건 크게 건드실 필요 없고 저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이 라인 트레이스 바이 채널 이 노드만 변경을 해줄 건데 지금까지 저희가 사용했던 라인 트레이스는 모든 에셋 중에 내가 선택한 것만 제외시키는 라인 트레이스였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내가 선택한 것만 제외하고 다 무시하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라인 트레이스 바이 채널 노드 옆에다가 라인 트레이스 for objects 노드를 배치해 줄게요. 크게 노드가 달라 보이지 않는데 해당 노드 설명에 두 번째 줄을 보면 오브젝트 타입에 지정된 타입의 오브젝트만 검색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 오브젝트 어디서 들어봤죠?
이전 콜리전 프리셋 강의에서 오브젝트에 대해서 들어봤었는데요. 잠시 레벨에 랜드스케이프를 클릭하고 콜리전 프리셋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콜리전 프리셋 부분에 오브젝트 타입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랜드스케이프의 오브젝트 타입은 월드 스태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오브젝트 타입에 월드 스태틱을 적용시켜주면 될 것 같은데 아쉽게도 월드 스태틱의 오브젝트 타입 에셋들이 너무 많아요. 이 큐브 같은 경우는 얘도 월드 스태틱이고요. 아마 웬만한 스태틱 메시들이 다 월드 스태틱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전에 배웠던 지식을 활용해서 새로운 오브젝트 타입을 만들어 볼게요. 우측 상단 세팅에서 프로젝트 세팅으로 가보겠습니다. 좌측의 카테고리들 중에서 쭉 내려서 콜리전 부분을 볼게요. 그리고 가장 상단에 있는 오브젝트 채널스에서 우측에 새 오브젝트 채널을 눌러서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어 줄게요. 이름은 기존에 있었던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만들어졌다는 것을 표기해주기 위해서 맨 앞에 my를 붙여줄게요. 그리고 라인 트레이스에 적용할 거니까 my 언더바 라인 트레이스라고 해주겠습니다. 이러면 기존에 있었던 오브젝트들과 헷갈릴 일은 없겠죠? 기본 반응은 블록으로 해주고 닫아주겠습니다. 다시 랜드스케이프를 클릭하고 콜리전 프리셋 부분을 보면은 지금 블락 올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커스텀으로 바꿔주면은 저희 오브젝트 타입을 변경할 수 있는데 여기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my 언더바 라인 트레이스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다시 블루프린트로 돌아가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라인 트레이스 바이 채널 이 노드를 지우고 선을 연결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다 이쪽으로 컨트롤 눌러서 옮겨줄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액터2 이그노어이 필요 없겠죠? 이 부분은 필요 없이 지워주겠습니다. 원래 있던 대로 배치를 해주고요. 다음으로 해줘야 될 것은 저희가 어떤 오브젝트 타입만 참고할 것인지 이쪽에 오브젝트 타입스 이 부분에 연결해줘야 되는데요. 얘를 가져와서 변수로 만들어주겠습니다. 해당 변수를 클릭하고 디테일 패널을 보면은 아직 컴파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컴파일을 눌러주고 그리고 오브젝트 타입의 엘리먼트를 추가해서 이쪽에도 저희가 만들었던 my 언더바 라인 트레이스 오브젝트 타입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컴파일을 눌러줄게요. 그리고 나서 한번 볼까요? 네, 이번에는 스태틱 메시는 무시하고 랜드스케이프만 이렇게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랜드스케이프 위에 수많은 스태틱 메시나 다른 액터들이 있어도 이 랜드스케이프 기준으로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풀이나 바위 여러 가지 풀업들을 다 무시할 수 있겠죠. 다시 한 번 더 블루포인트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해주기 위해서 브랜치 노드를 통해서 노드의 흐름을 제어해 줄게요. 브랜치 노드를 2개 만들어주고요. 처음에는 내가 이 스플라인 포인트의 위치를 스스로 옮길 건지 아니면 라인 트레이스를 통해서 자동으로 위치시킬 건지 구분해주기 위해 보일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해당 보일 변수의 이름은 snap to actor 물음표로 해줄게요. 말 그대로 다른 액터에 스플라인 포인트를 스냅 시킬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인스턴스 편집 켜주고요. 이렇게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나 스냅을 시킬 거야. 스냅을 시킬 건데 랜드스케이프에만 스냅을 시킬 거니? 라고 한 번 더 물어봐 줄게요. 변수 하나 더 만들어주고 이름을 snap to only landscape 물음표로 해줄게요. 얘도 인스턴스 편집 켜주고요. 만약에 내가 랜드스케이프에만 할 거야 라고 하고 true가 나오면은 아래쪽에 만들었던 걸로 연결을 시켜주고요. 아니야 나는 모든 액터를 기준으로 할 거고 거기 안에서도 내가 제외한 것만 딱 고를 거야 라고 해주면 위쪽으로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컴파일을 눌러주고요. 그리고 이 변수를 조금 정리를 해줄게요. 여태까지 만들었던 변수들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저장해 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콜리전 프리셋 부분을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똑같은 큐브가 하나씩 있습니다. 형태는 똑같고 둘 다 오브젝트 타입이 월드 스태틱인 건 동일합니다. 해당 블루프린트에 랜드스케이프만 스냅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액터를 다 스냅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액터는 이런 식으로 라인 트레이스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액터 같은 경우는 전혀 라인 트레이스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희 이전에 콜리전 프리셋 강의 들으실 때 카메라가 벽에 부딪힐 경우 해당 액터의 트레이스 반응에서 카메라를 오버랩이나 블록으로 처리해줬습니다. 이번에는 트레이스 반응의 비지빌리티 부분을 볼게요. 왼쪽에 있는 액터를 클릭하고 콜리전 프리셋 부분에 콜리전 반응, 트레이스 반응, 그 아래 비지빌리티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액터 같은 경우는 블록으로, 즉 트레이스 반응이 오면 막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액터 같은 경우는 트레이스 반응의 비지빌리티가 무시나 오버랩으로 되어 있을 경우 트레이스 반응을 막지 않겠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해당 트레이스가 이렇게 왔을 때 블록 처리된 것만 인식을 하고 있고 오버랩이나 무시로 되어 있는 것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분명히 액터를 배치했는데 라인 트레이스가 반응하지 않아 라고 하시면 해당 액터의 콜리전 프리셋 트레이스 반응에 있는 비지빌리티 부분이 무시나 오버랩으로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자, 이제 다음으로 포인트 부분은 지금 처리가 되었는데 세그먼트 상에 있는 리턴 포인트 이 부분을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블루 포인트로 돌아가서요. 크게 어렵진 않고 포인트에서 사용했던 노드와 유사하게 사용할 건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포인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배치되어 있는 위치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get location as fly point 이 해당 노드의 스페이스 정보가 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팅해 줄 때도 스페이스 정보를 월드로 해서 둘 다 똑같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양쪽 스페이스 정보가 월드 기준으로 되어 있으면 편한데 저희 세그먼트 상의 리턴 받는 위치를 한번 볼게요. 이쪽이 세그먼트 상의 포인트를 리턴 받는 위치였죠? 네, 배치 위치를 설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이 노드들을 보면은 다 스페이스 정보가 로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라인 트레이스를 사용하려면 라인 트레이스는 월드 기준으로 정보를 가져와야 해서 서로의 위치 정보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해결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라인 트레이스를 그냥 연결하게 되면 어느 위치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전에 사용했었던, 조금 전에 만났던 이 부분 중에서 여기 라인 트레이스 이 부분까지만 이만큼만 컨트롤 C 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를 브레이크 벡터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지워주고 이 노드에 있는 밸류 값을 가져와서 이쪽으로 연결해 줄게요. X, Y는 그대로 연결했었고 Z 값만 위아래로 연결해줬죠. 네. 그리고 이제 라인 트레이스도 실행핀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가져온 스페이스 정보가 로컬일 때 라인 트레이스를 쏘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볼게요. 기존의 라인 트레이스 디버그는 다 꺼주고요. 이쪽에 배치한 라인 트레이스 디버그만 켜주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은 지금 어디에 있죠? 라인 트레이스가 전혀 다른 곳에 생성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부분을 복제를 해주고 다른 것들은 똑같이 연결해주고 월드로 바꿔서 한번 볼게요. 스페이스 정보를 월드로 바꿔주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각 세그먼트에서 리턴받은 포인트 값들의 위치에 정확하게 라인 트레이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 공간의 값과 로컬 공간의 값 중에서 상황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해야 하는데요. 액터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로컬 정보가 필요하고 트레이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월드 정보가 필요해요. 그럼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보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Z축으로만 움직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X축과 Y축은 기존에 있는 로컬 정보를 사용을 하고 Z축만 월드 정보를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라인 트레이스를 쏴서 가져오는 정보 중에서 Z축만 활용을 하고 X와 Y축은 기존에 있는 로컬 정보값을 사용해 주겠습니다. 이 설명이 조금 머릿속으로 안 그려지시면 노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제가 한 번 더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조금 전에 만들었던 거 그대로 해줄 건데 이쪽에 공간이 많이 필요해서 이전에 코멘트 달았던 것들을 다 뒤쪽으로 쭉 빼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만들었던 이 부분은 살짝 위로 당겨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서 가져오는 정보가 이쪽에서 가져오는 정보가 월드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Z값만 가져오기 위해서 이 아웃힛 부분을 브리크 해주고 그 다음에 로케이션 부분을 분할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Z값만 빼올 수 있겠죠? 이 Z값을 끌어서 make vector 노드를 배치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접어주고요. 이쪽 스페이스 정보가 로컬 여기에 있는 X와 Y가 저희가 필요하죠? 이쪽을 가져와서 한 번 더 브리크 벡터로 해줄게요. 그 다음에 Z축은 다시 Z축으로 연결해주고요. 그리고 필요한 X와 Y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 월드에 있는 라인 트레이스를 쏜 이 값 중에서 Z축만 필요하니까 가져오고 기존의 로컬, 이 로컬에서 필요한 X와 Y축, 이 X와 Y축은 그대로 이쪽으로 연결해서 벡터로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 상태로 저희 스타트 앤 엔드 쪽에 있는 스타트 포지션으로 연결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엔드 포지션도 필요합니다. 이거를 코멘트를 달아주고요. 조금만 올려주고 그대로 컨트롤 C, V 복제를 해줘서 이번에는 이쪽이죠? 엔드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이쪽에 있는 값들을 하나씩 연결해 줄게요. 빠짐없이 저희 디스턴스로 들어가는 값 먼저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브리크 벡터 부분을 세 번째 있었던 이쪽에 연결해주고 그리고 결과값을 엔드 포지션으로 연결해준 다음에 라인 트레이스도 실행시켜줘야겠죠. 네, 이렇게 빠짐없이 다 연결되는지 한번 확인해주세요. 디스턴스, 브레이크 벡터, 라인 트레이스, 그리고 결과값을 엔드 포지션으로 연결했는지 확인해주시고 컴파일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조금 위로 뜨긴 했는데 적용이 되는지만 일단 먼저 볼게요. 세그먼트의 리턴 밸류 값 기준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얘가 살짝 뜨는 이유가 랜드스케이프를 클릭해서 보면은 랜드스케이프가 기본적으로 만들면은 여기 Z값이 100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당 블루 포인트를 클릭해보면 어느샌가 이 100으로 올라가져 있습니다. 얘를 0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라인 트레이스는 월드 기준으로 라인을 쏴야지 현재 배치되어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라인상에 어떤 메시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를 배치할 때는 이쪽에서 로컬 값으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기존 값을 다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Z값만 월드를 기준으로 쏴서 이 Z값만 얻어주고요. 나머지 X와 Y값만 가져와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적용시켜주는 거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플라인 포인트에 해줬었던 것처럼 브랜치 노드를 통해서 분기분을 만들어줄게요. 여기 이쪽에서 스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리고 랜드스케이프만 적용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것도 두 개 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대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로 가져와 주고요. 이쪽으로 연결해주고 스냅을 할 거야 라고 물어봐 준 다음에 이제 제가 랜드스케이프는 안 만들었지만 이 펄스 부분 랜드스케이프가 아닐 경우는 저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이 부분이 한 세트니까 이렇게 한 세트니까 이렇게 가고, 만약에 나 스냅 시키지 않을 거야 하면은 false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쪽에서 보면 이쪽 부분 있죠? 이쪽 이 세 개를 다 복제를 해서 사용을 해줘야 돼요.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노드를 배워볼게요. 얘는 다시 지워주고, 아까 사용했던 스냅을 사용할 건지 물어봐주는 부분을 가져와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노드를 통해서 select 벡터라고 검색해 볼게요. 해당 노드의 설명을 보면 true일 경우 A 쪽에 있는 값이 반환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일 경우 B가 반환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여기 snap2 액터의 값에 따라서 A 값이 나갈 수도 있고 B 값이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스냅을 할 거야, 만약에 true 할 거야 라고 하면은 A 값이 들어와야겠죠. 아까 이쪽에서 가져왔었던 A 값을 여기로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end 포지션 것도 하나 더 있어야겠죠. 복제를 해준 다음에 end 포지션 값을 이쪽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만약에 스냅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 저희가 사용했던 이 값 있죠? 이 값을 끌어다가 연결시켜주고, 아래쪽에 있는 것도 이렇게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되셨죠? 원래 기존에 쭉 나가는 값 있었고, 스냅을 시키기 위해서 이 트레이스 쪽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값, 이 두 개가 있었는데, 스냅을 할 거면은 트레이스에서 나오는 값으로 출력되게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원래 기존에 있었던 값으로 출력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값을 이쪽에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스타트랑 엔드 포지션.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랜드스케이프 전용도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아까 이쪽에서 저 랜드스케이프만 전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바꿔줬죠? 이 라인 트레이스를 by 채널에서 for 오브젝트로만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만들어줬던 거 그대로 컨트롤 C 하고 공간 좀 확보해주고요. 컨트롤 V로 해준 다음에 이쪽에서 라인 트레이스 바이 채널만 제가 오브젝트로 바꿔줄게요. 사용했던 for 오브젝트를 복제해주고 바꿔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라인 트레이스끼리 연결해주고, 기존 위쪽에서 연결되고 있던 이 노드를 중간으로 이렇게 연결해주고, 맨 마지막 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셔도 되고, 조금 뭔가 부르기 불편해 하시면은 아까 저희가 사용했던 이 브랜치 노드 있죠? 이 브랜기문 이 두 개 다 가져와서 이쪽에다가 사용해도 됩니다. 스냅을 사용할 거야 라고 하면은 쭉 나가고, 그렇지 않아 사용하지 않을 거야 하면은 이 노드가 그대로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네,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랜드스케이프에만 스냅할 거야 라고 물어봐 주면은 true를 이쪽으로 가지고 false는 이쪽으로 가는데, 얘네들끼리는 연결해 줄 필요가 없겠죠. 얘는 다 실행 쪽으로 가주면 될 것 같습니다. 본기문을 통하면은 이 라인 트레이스 노드가 뭐 한 번 더 실행되지 않겠죠? 쓸데없이 실행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벡터 값을 변경해 줘야겠죠? 랜드스케이프만 사용할 건지 물어봐 주고, 랜드스케이프만 사용할 거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사용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A로 오겠죠? 그럼 기존 거를 B로 가지고요. 그리고 랜드스케이프에서 나오는 출력값 여기 두 개 있었죠? 여기랑 여기. 첫 번째 거를 위쪽 A로,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아래쪽 A로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스타트와 엔드로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럼 저희는 이제 앞으로 디테일 패널에서 여기 이쪽 밸류만 조절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이쪽에 노드들을 다 연결 안 해줬네요. 디스턴스 값이랑 벡터 값 그리고 나오는 값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그먼트도 이렇게 랜드스케이프에 맞춰서 적용할 수 있고 모든 액터한테 적용시킬 거면 디버거를 꺼줄게요. 잠시만요. 이렇게 세팅 메시도 적용되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외할 액터를 선택을 해주면 제외가 됩니다. 이번에는 코멘트랑 라인을 조금 정리를 해줄게요. 일단 코멘트는 이렇게 달았고요. 몇 가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렇게 해당 스플라인 포인트를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액터들을 기준으로 맞춰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렬할 때 이 높이보다 더 위쪽에 액터가 있을 수도 있고 더 아래쪽에 액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조절하는 부분이 여기 3000을 더했던 부분 있죠. 여기 이 부분들 3000을 더하고 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쪽도 동일하게. 근데 이 범위가 더 넓었으면 좋을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나는 이렇게 여기 아래쪽으로만 배치하고 싶은데 이 스플라인 위쪽으로 천장이나 옥상 같은 게 있어갖고 얘는 좀 침범하고 싶지 않아 할 경우 이렇게 액터가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을 좀 조절할 수 있게 이쪽에 변수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 인스턴스를 활성화 시켜주고요. 첫 번째 이 플러스에 있는 이 변수 이름은 트레이스 스타트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마이너스에 연결된 변수의 이름은 트레이스 엔드라고 해주면 되겠죠. 다른 부분에도 다 연결해 줄게요. 그 다음에 스타트의 디폴트 값을 한 3000 해주고 엔드도 디폴트 값을 3000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 디폴트 값을 통해서 그럼 이렇게 위쪽에 액터가 있어도 트레이스 범위에 닿지 않아서 안쪽에서만 스플라인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드 선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스파게티 노드라고 해서 스파게티 면처럼 이렇게 꼬여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로컬 변수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 어차피 이쪽에서 나오는 이 노란색 선이나 이 초록색 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인스턴스로 활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로컬 변수로 만들어서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일단 값을 끌어서 이번에는 로컬 변수로 승격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get에서 변수를 승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set 노드가 활성화되는데요. 이 노드 같은 경우는 여기 for 루프 뒤쪽에만 연결해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연결해주고요. 이 변수의 이름은 해당 노드의 가장 앞 글자만 따주고요. 얘가 스타트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스타트까지만 넣어주겠습니다. 이 값도 동일하게 해줄게요. end라고 해주면 되겠죠. 해준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얘들을 다 바꿔줄게요. 그리고 탄젠트 이 부분도 처리해줄게요.
네, 그럼 노드가 그나마 좀 정리가 되었고요. 노드 정리하는 데 있어서 정답은 없으니 여러분들께서 알아볼 수 있게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만났던 이 변수도 카테고리를 정리해 주고요. 네, 이제는 스플라인을 활용한 블루 포인트를 거의 다 만들었는데요. 앞으로의 두 강의만 더 들으시면 2부가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다음 강의에서는 문제점을 보완해 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현재 이렇게 포인트의 위치가 올라가고 내려감에 있어서 이 세그먼트 상에 배치되어 있던 이 메시들이 들쑥날쑥하게 되게 될 텐데요. 그럴 때마다 여기 아래쪽에 있는 액터와 이격이 생길 겁니다. 딱 맞아 들어간 데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격이 생길 거예요. 이 부분을 바로잡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여기 포인트에 세운 기둥이 좀 각도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바로 잡아드릴게요. 이번 강의는 강의 시간도 길고 생각할 것도 좀 많았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2부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이상으로 미스터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